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입니다. 자, 10일날 1부를 했고 어제는 11일날 2부를 했고 오늘은 3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내느냐, 귀찮게 말입니다. 저 역시 귀찮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귀찮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카톡상에 전송을 할 때 30분 이상이 초과되면은 크기가 제한이 돼 가지고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널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이 방송을 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1부, 2부, 3부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알아야 그거 당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이게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진치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기가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구나.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진치전 이러한 이론이 나오면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분야에서 야금야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론이 다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소수가 돼도 그 소수가 그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수가 돼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을 해버리면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혁명이 자연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치전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헤게모니, 여러분 모든 분야에 다 주도권이 장악이 되면은 그 나라가 무슨 국가가 돼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요 근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잠식을 해서 그 나라를 결국에는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하나하나 진지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식량을 갖다 두고 무기도 갖다 두고 이렇게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람시의 글을 보면은 헤게모니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덧붙여서 이상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헤게모니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성도 확보해야만 그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탁월한 측면이다. 이 이론에 따라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활약을 했어요. 어느 나라나 본인들이 지적인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적이나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맨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도덕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저 모든 게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요. 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 두 글자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무슨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페이스북에 글 써놓은 걸 보면은 그 사람같이 도덕적인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막을 걷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되고, 그리고 또 조작하고 이런 거 우리가 봐왔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보이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식을 해가지고 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우월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로남불의 극치. 그러니까 남에게 보일 때는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위선 덩어리고 가정함의 본산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 자, 어느 한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 그야말로 한국이 공산화가 다 돼버렸네. 자, 어떻게 하여 이 한국이 이 지경이 돼버렸나. 그래서 한국 내에 스승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승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쩌다가 한국이 공산화가 돼버렸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더 놀랍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 사람아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방공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자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방공 이야기를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도 이 진지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그 스승님도 그 스승님의 입에서 친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친공, 공산주의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친공이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반공은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고 지적으로 덜 떨어진 그러한 사람, 무식한 수구 꼴통이나 하는 게 그게 반공이고, 자, 그 반면에 햇볕 정책이나 이렇게 평화 공존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좀 더 공산주의자와 친화적인 발언을 해야만 지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고상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고 있다는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들 가운데 좌파가 똑똑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파였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로 감방에 갔어요. 자, 그분들이 비자금을 몇 천억씩 조성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안 했어요.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비자금 일부가 드러나서 김대중 대통령 아들은 2명이나 감옥에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형도 감옥에 갔어요. 만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양쪽에 좌측 우측, 그러니까 이 좌측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좌익이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우익이다. 이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누구의 비자금이 더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이 얼마나 되든지, 자, 어느 정도인지, 북한에 준 돈이 얼마인지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 중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수사가 종결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에 노무현 딸 13억 원 사과 상자라고 한번 검색해봐라. 노무현 딸 13억 원을 사과 상자에 넣어서 날랐다라는 그런 제보도 나왔다. 돈 상자 사진도 나온다. 자, 이렇게 증거가 떠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파 수구 꼴통은 썩었고 좌파 민주화 투사들은 청렴하다 하는 인상이 청년들 가운데는 지배적인 그런 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허구를 담은 변호인 같은 그러한 영화가 근사하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나 또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한 것처럼 이장을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전략이다. 이걸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같은 그런 영화가 근사하게 포장이 돼서 나오고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근사하게 포장이 돼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익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내막을 보면은 형편없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자익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민낯. 자, 헤게모니 진치를 제대로 구축하려면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 장악하는 마지막 전선은 어디냐? 자,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상식. 사람들의 상식 분야를 잡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철학이 있다. 개똥 철학일지라도 이 철학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게 과거의 철학, 이 상식이라는 이 침전이 돼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 철학, 상식이라는 이 침전물을 남긴다 이런 겁니다. 과거의 철학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철학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침전이 돼서 상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상식은 전통적인 지혜 혹은 시대의 진실로서 스스로를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가정의 일부다.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에 따라서 한반도라는 이 땅이 이 똑같은 땅 안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땅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어서 국가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식도 바뀐다는 겁니다. 상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상식을 갖다가 장악을 해서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게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파급을 시켜야 되는 거다. 자, 이 다양한 종류의 사상이나 상식이라는 그런 전쟁터에서 다른 상식을 물리치고 다른 사상을 물리치고 내가 가진 공산주의 상식이가, 자, 내가 가진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전쟁터에서 장악을 해버려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돈을 걷어다가 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가를 직업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걷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럼으로써 이 혁명하는데 그 돈 걱정 없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야 그냥 공산주의가 좋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사진 이렇게 내 걸어놓고 그러고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사진,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 찬양한다, 김일성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 그거 좋은 거구나. 그러한 일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공산화된 거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홍대 앞에 그 식당에 김일성 사진 갖다 놓고 그 김일성 사진 걸어 놓고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상식이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김현우라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 이론 내지 철학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과 문화 정치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냥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교육, 교육하는 정치가 돼야 되고,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고 정치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정치 교육입니다. 공산주의 의도를 가진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단체가 바로 그게 정교조예요. 정교조. 그냥 문화가 아니고 문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출판 등등의 이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전투적인 코드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니 뭐니 변호사니 뭐니 등등 해서 이 자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거를 미화하고 포장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영화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익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뇌가 되도록 야금야금 진취전을 1년이고 2년이고 20년이고 30년 40년을 펼치면 그 사회가 마침내 공산화가 된다. 지금 공산화가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 주인공이 미남이고 그 여주인공이 미녀라 이 탑스타라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진취전을 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든 사고 영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마침내 공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가 넘어갔고 지금 여기 아시아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넘어갈 이와 같은 위기에 빠져 있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교조, 강성노조, 민주노총, 이 지금 대한민국 그들이 외치는 민주화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서구 사회의 올바른 그런 민주화가 아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오랜 진취전에 의해서 기초들이 거의 다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이 돼서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이상한 먹고 사는 것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이런 좋은 나라인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 난감한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광화문 집회에 나와가지고 수시로 집회를 하는데 그 구호가 뭡니까? 어떻게 외쳐요? 한미연합사 해체하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드 배치 반대한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줄곧 이렇게 아주 집착을 보였던 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종전선언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어떻게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데 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북한하고 이렇게 종전협정,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휴전 중에 있으니까 전쟁 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그게 명분이 있다. 그런데 종전선언 이제 전쟁 없기로 됐는데 그러면 왜 대한민국 그 땅에 미군이 계속 남아있느냐,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원하는 이런 사회, 그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는 미군이 철수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